좋아하는 일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 우리는 돈을 중심으로 목표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꿈이 없는 대학 졸업자들이 로스쿨이나 경영대학원을 선택하는 이유도 그것이 많은 돈을 버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선택은 위험하다. 실리에만 집중하는 회사들은 절차를 무시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할 확률이 높다. 또한 은행 계좌에 찍힌 액수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개인적인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는 방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힘들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돈보다 의미를 추구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 어떤 이에게는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든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는 등 개인의 관심사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추구하는 가치를 통해 찾을 수도 있다. 2006년 루키아 존슨이 그랬다. 당시 대학교 2학년이던 그녀는 지역사회 활동가였던 남동생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 후 루키아는 커리어를 바꿔 남동생의 유지를 잇기 위해 교육 분야에서 일하기로 결심한다. 남동생이 교육에 열정을 보였기 때문이다. 현재 그녀는 어린 유색인종 학생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고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제 삶의 목적을 찾았어요.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루키아의 이야기는 강력하면서도 훌륭한 사례다. 하지만 내가 어느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거나 무엇이 의미 있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 더 알고 싶은 것에서 시작한다. 자신의 진정한 열정의 대상 혹은 진짜 목적, 꼭 해야 하는 일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독자들의 문의를 많이 받는다. 그들 중에는 최근 졸업한 학생뿐만 아니라 중견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미국 문화에서 주입하듯 자신만의 소명이 있으며 그걸 찾는 게 임무라고 믿고 있다.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그런 말을 듣기도 한다. 그래서 자신의 소명이 뭔지 모르고 아직 찾지 못했다면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이런 자책은 소명을 찾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신이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있거나 다재다능한 르네상스 시대의 지식인처럼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흥미를 기준으로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것이다. 메리언이 17세에 대학 진학을 위해 집을 나설 때였다. 그녀의 엄마가 마지막으로 조언을 건넸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선택할 순간이 온다면 더 흥미로운 쪽으로 고르렴. 나는 생각했다. 바로 이거야. 우리는 흔히 장기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답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계획도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고 상황은 계속 바뀐다. 따라서 20살에 하나의 목표를 정해두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이는
그 목표는 좋고 나쁜과는 상관없다. 하고 싶은 일이나 잘하는 일과 같이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더 알고 싶은 관심사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새를 찍고 싶다는 마음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도 충분히 흥미로운 일이다. 이런 호기심이 더 잘하고 싶은 열정에 불을 지피고 결과적으로는 책 출간 계약이나 지역 습지 보전 캠페인 등의 개인적, 직업적 인연을 만들어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흥미만으로 인생의 목표를 찾는 것에 의구심을 가질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런 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이들이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학자금 대출 갚으려면 이 일을 계속해야 해요. 빚을 갚을 방법부터 생각해야죠.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른다. 물론 이해한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말이다. 우리가 롱게임을 시작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 지금과 같은 현실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이나 탐색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더라도 당장 직장을 그만두거나 그 일에 바로 도전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드물다. 길게 보자. 전략적으로 하나씩 작은 단계를 밟아간다면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은 거의 없다. 너무 오랫동안 그저 일만 하느라 내가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지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직무에서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거나 지루함을 느낀다면 혹은 혼란스럽다거나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가장 많이 쓰는 시간을 쏟는 일이 무엇인가? 흥미를 느끼는 대상을 찾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관찰하는 것이다. 내가 인스타그램 피드가 예쁘게 찍은 음식 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언젠가 음식 평론가가 되거나 케이터링 회사를 설립하거나 식료품 회사를 브랜딩하는데 좋은 자질을 갖추고 있을 확률이 높다. 늘 팟캐스트를 듣고 친구들에게 새로운 팟캐스트 채널을 추천해주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직접 나서서 업무용 팟캐스트를 만들거나 팟캐스트를 제작하는 회사에 일자리를 알아볼 수도 있다. 무엇이 당신의 관심을 끌고 붙잡아 두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일에 관심이 있더라도 괜찮다. 어떤 관심사라도 1시간을 투자해 자료를 읽거나 알아볼 만한 가치는 있다. 다만 최근 관심을 가진 일을 성급하게 삶의 목표로 만들지는 말자. 먼저 테스트를 해야 한다. 관심 있는 대상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자. 관련 분야의 책을 여러 권 읽거나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과 인터뷰를 하거나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봐도 되냐고 물어볼 수도 있다. 다음엔 시간이 흘러도 관심이 유지되는지 지켜본다. 잠깐 스쳐가는 관심사를 걸러내고 반짝이는 물건 증후군에 유혹에 빠진 건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흥미를 갖는 대상이 여럿이라면 그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자. 이것은 레베카 주커가 했던 일이기도 하다. 앞에서 그녀가 파리에서 이런저런 일을 전전하며 살았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다양한 일들 속에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했다. 영어를 가르쳤고 경영대학원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을 도왔죠.
런던의 은행과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 사람의 인터뷰 연습을 돕기도 했어요. 발표로 코칭을 통해 이런저런 컨설팅을 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제가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걸 돕는 일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다시 직장인이 되었을 때 레베카는 인력 트레이닝 및 능력 개발 부서로 지원했다. 저를 찾아오는 분들은 모든 일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죠. 저는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던져요.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능력을 깨달은 레베카는 임원 코치가 되고 싶었다. 그로부터 1년 뒤 그녀는 자신의 회사를 설립했다. 새로운 일을 하지 않아야 할 이유에는 수만 가지가 존재한다. 특히 편안함을 느끼는 영역 밖에 있는 것이라면 더욱 꺼려진다. 우리는 그 일을 피하기 위해 납득할 만한 변명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을 수 있다. 시간이나 여유가 없다는 변명을 가장 많이 한다. 그렇지만 꼭 맞는 타이밍이라는 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도전보다 더 중요하고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은 언제든 생길 것이다. 머릿속에 떠오른 좋은 아이디어들은 그대로 방치될 것이다. 롱게임은 우리가 모든 일에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그리는 미래의 이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선 서투른 시기를 견뎌야 한다. 때론 바보처럼 보이는 위험도 감수하면서 말이다. 롱게임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당장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다.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자. 내가 진정으로 원하던 성공을 이루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밀어붙여서 목표를 크게 잡으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솔직한 로드맵을 그릴 수 있다. 5년이 걸릴 수도 10년 혹은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그 길의 끝에 도착할 것이다.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쉽게 해낼 정도로 낮춰진 목표는 가짜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형태의 진짜 목표를 세워야 한다. 가치 있는 큰 목표는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멈칫하게 한다. 오래전부터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뭘 써야 하지? 하지만 작지만 일관된 실천과 큰 목표가 합쳐진다면 설령 도중에 큰 시련이 닥치더라도 커다란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현재의 모습만을 보고 미래의 자신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섣부르게 단정 짓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 이 말은 잘못됐다. 현재 상황에서 출발하는 것은 지금 가능한 것들로 나를 가두는 일이다. 무한하게 확장할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때로는 극단적인 목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말이다. 그래야 흥미가 일어나고 더 큰 에너지가 생긴다. 흥미를 중심으로 목표를 정하면 기꺼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고 싶어진다. 물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다. 롱게임을 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 노력을 붓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인생의 기회들을 잡아채고 성공의 도약으로 삼을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즉,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겠다는 뜻이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롱게임의 2단계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중에서 룰 3번째 좋아하는 일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 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일, 돈을 벌어야 할 일들을 해치우듯 살아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거지? 라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롱게임처럼 정말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에게 의미, 흥미, 가치 있는 것을 길게 목표로 세우고 큰 목표 하에 작은 실천을 이어가면 좋겠지요. 하지만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럴 때 자신에게 5가지 질문을 해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미소님도 들어보시고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 내가 하고 있는 일 중 재미있다고 느끼는 게 뭘까? 2.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지? 3.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영향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4.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5.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생각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오늘 내용 중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던 성공을 이루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밀어붙여서 목표를 크게 잡으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솔직한 로드맵을 그릴 수 있다. 5년이 걸릴 수도 10년 혹은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그 길의 끝에 도착할 것이다.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쉽게 해낼 정도로 낮춰진 목표는 가짜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형태의 진짜 목표를 세워라. 가치 있는 큰 목표는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멈칫하게 한다. 미소님과 저도 과연 내가 이룰 수 있을까 걱정되고 주눅들게 하는 큰 목표를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